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시청자님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저희 전화 주신 시청자님 연결돼 계시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요즘 대응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네. 네, 종목 어떤 거 가장 고민되세요? BH. 네. 매수가 BH. 비중 어떻게 되세요? 24,500원에 70%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매수 단가 높지 않으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이거는 계속 뭐 비중 넣으신 건가요? 70%까지? 좀 오래됐어요. 좀 오래, 몇 년 됐는데, 예, 몇 년 네네네. 됐는데 이번에 못 빼가지고요. 수익의 기회가 굉장히 많으셨는데요. 네네네. 네, 이제 손실 전환되니까 딱 고민되시는 상황이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23,000원 마감돼가지고 비중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셨어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볼까 나름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선생님? 여러 가지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네. 예, 좀 정고점 3만 원이 넘어갈 줄 알고, 그냥 참았다가, 네네. 예, 이렇게 비중이. 목표가가 3만 원 이상까지 보신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신고가 29,400원에 5월 달에 나왔는데 다시 이거 수익권 도전 그리고 3만 원까지 가능성 있는지 그 여부 봐드리면 되겠네요, 송자님. 네네. 네, 알겠습니다. BH가 23,000원이니까 이 정도면은 너무 지금 감내하실 만한 상황인 거잖아요. 시장 상황에 비해서는. 다만 이제 수익을 많이 놓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많이 묻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만 원대 못 파셨는데 기회 다시 올 수 있을까요, 신구 전문가님? BH는 몇 년 가지고 계셨으면 지금 또 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BH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 좋은 종목들이 특히 기술주 부분에서는 뭐 엄청나게 저점 게임에서 내려가는 종목들이 많은데 나중에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또 돌리는 속도도 빨라질 걸로 보이고 BH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올해에 상당히 좀 뭔가 좀 BH 종목에 대한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뀌고 또 지난 3월 달에 보면은 박스권 돌파가 됐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이제 그 바뀐 종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빠지는 거는 시장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2분기 때도 실적 지금 서프라이즈 나올 걸로 보이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지금 휴대폰들 미국에서도 1등 하고 있고 그리고 뭐 OLED라든가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FPCB가 그러니까 FPCB 쪽에 BH가 꾸준히 해왔는데 중국 쪽의 FPCB 업체들도 지금 생산 차질을 빚을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 이제 반사 수혜라든가 그런 것들 올해 어쨌든 스토리들이 BH한테 유리한 스토리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당장 어디까지 빠질 거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장 대응을 그러면 지금 팔고 다시 잡을까? 팔고 다시 잡을 수 있었으면 몇 년간 들고 계시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거는 별로 지금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고 그럼 BH를 팔고 더 좋은 종목이 있느냐? 어느 종목이 먼저 나올지도 그것도 우리가 가늠을 못 합니다. 그래서 BH는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등이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빠지든지 지금은 이제 홀딩 하시고요. 단지 70%를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29,000원 부분까지 갔으면은 이게 거의 신고가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 조금 요령을 좀 부리셔야 돼요. 이 정도 갔으면은 비중은 좀 더 셨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죠. 그래서 28,000원 정도 이번에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서 한 뭐 수익 실현 한 절반 정도는 절반 이상은 하세요. 한 30%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는 아마 한번 그 하반기 때 3만 원 돌파를 한번 노려보는 거 저는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3만 원 돌파가 되게 되면은 4만 원까지도 증권사들 뭐 목표가들은 4만 원 잡고 있던데 한번 가기 시작하면 오버슈팅 나오면 그 이상도 가능하니까 예, 28,000원 1차 목표가 비중 줄이는 것만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만 원까지 가는 거는 자체 힘도 중요하겠지만 시장도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시청자님 일단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단 받으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여유 있으시면 수익 더 날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상황에 네. 맞게 수익 잘 실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괜찮은데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또 비중을 많이 넣으셔가지고 또 수익권 올 수 있다라는 진단 받으셨기 때문에 기분 좋게 네, 이 종목 들고 대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게시판하고 유튜브 시청자님들 챙겨드릴까요, 박예린 캐스터? 네, 유튜브 댓글창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박장님 댓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LNF고요. 234,465원에
진입하셨고 비중은 6%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비중이 크고 적고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속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LNF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LNF 진단 필요하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주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꼭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2차전지 이제 4대 천왕이라고 좀 별명을 붙여드렸었는데,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 신소재, 거기다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있었는데, 시장에 코스닥 시장의 주도주 섹터 역할을 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작년부터 좀 이야기를 더 이어오면 이제 메타버스, NFT, 신종 테마들, 또 신사업들이 좀 생겨났고, 현재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시장을 좀 이끌어왔던 섹터, 2차전지 전기차라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분명히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분은 제 말씀 들으셨던 것 같고, 저는 지금 2차전지에 대한 투자보다는 매매가 걸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매 시점 타켓을 잡으신 것 같아요. 비중도 6%고 23만 4천 원에 이제 진입을 했는데, 시장이 약간 글로벌 시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대외 변수가 상당히 많이 생겼죠. 첫 번째는 어제 이제 앨런 의장 증언도 있었고, 재무장관. 어제 또 제롬 파월 의장 증언도 있었고, 늘 말씀드리지만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매파,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시장의 달래기의 코멘트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장 달래기는커녕 피노키오가 됐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부류입니다. 이런 사람 연준 의장 앉으면 안 되고요. 세계 경제 대통령이 하루 만에 0.75% 인상을 하고 다시 한 달 만에 말을 바꾸고, 결국은 시장에 이런 거친 변동성을 가져온 요소는 그분들의 코멘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시장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능력이 없거나. 자기 말에는 늘 무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왜 이야기를 꺼냈냐. 그러면 이런 코멘트가 나왔을 때 오늘 신용장구가 드디어 20점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신용을 썼던 개인들이 버티다 결국은 오늘 이제 정말로 포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주도 역할 섹터를 했던 거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차전지 파트지 않습니까? 2차전지 파트 안에서 먼저 급락이 나오고 다른 종목들이 빠지는 것들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LNF 자체적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화물질 7조 계약 협약서도 있고, 테슬라 배터리 4680에 대한 물량 공급도 있고, LNF는 선택을 잘했었습니다. 배터리 3사 셀 업체가 있지만 특정 배터리 셀 업체와 뭔가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지 않고 좀 폭넓게 완성차 업체 내지는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 대한 유망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왜 매번 매매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 얼마나 프리미엄을 갖다 썼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말 다 분분합니다. 전문가들마다 틀리고 애널리스트마다 틀리고. 그래서 저는 매매 관점이 맞다고 보는 거고, 오늘 시장의 하락폭은 그런 어떤 연준의 고위직들, 내일 또 하원 증언이 있고 EU 가입 여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또 있지만, 여러 대외 변수에 따른 하락폭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신용정구가 줄면서 주도 섹터에 따른 지수 하락에 따른 하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손절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코스피의 지수 타겟팅은 이제는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다 싸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도 1400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한 전문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바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싼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0.8%대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할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좀 버텨보시고, 단지 내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도 이슈가 좀 있고 대외 변수가 또 러시아 디폴트도 주말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넘어가고 다음 주까지 좀 보유를 해보시고, 비중이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시잖아요. 6%니까 20만 원 정도까지 좀 내려오면, 만약에 20만 원에 살짝 깨지는 과대낙폭이 나오면 한 4% 정도 비중을 좀 실어가지고 리바운드 때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3만 4천 원에 진입을 했는데 증권사의 목표치들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거는 근데 투자 관점으로 갔을 때 이야기인 것 같고, 매매 전략으로는 제가 봤을 때 리바운드 과정까지 25만 원이 적당한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보유, 이번 주까지는. 다음 주에 만약 20만 원까지 내려가면 4% 물량 추가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목표가를 매매로 25만 원에 청산해드리는 그런 계획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예.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 종목이 지금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매매 관점으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고 하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오후장에 갑자기 매도물이 많아졌어요. 이쪽으로 LNF 들고 계신 심정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김민주 전문가님의 전략 잘 확인해 주시고요. 유튜브 조금 더 봐드릴까요? 네. 네, 오늘 댓글창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각기 다른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어서 마녀님 댓글 좀 살펴볼게요.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고요. 15,0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려있으니 살려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살려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셨을까 싶은데 요즘 같은 장에서 이 살려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진시진 찾아주셨으니까요. 저희가 또 열심히 도와드려 볼 테니 마녀님도 꼭 힘내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예, RS 오토메이션 아마 이제 지난번에 121선 반등이 나왔다가 눌리는 구간에서 설마 저점을 깰까 싶어서 아마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저점 깰까 싶어서 들어가셨으면은 저점이 깨지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든지 이런 요령들은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지 지금 RS 오토메이션이 빠지는 것도 시장 하락에 뭐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제가 RS 오토메이션 이제 상담이 들어올 때마다 계속 늘 말씀드렸던 게 이 회사가 기술력은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3월 달에 보면은 630억 계약 체결권이 있으면서 이제는 영업이 되는구나. 이러면서 시장이 뭐 상한가도 나오고 이랬었죠. 근데 이제 로봇이라는 것은 앞으로의 시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한 3년 전인가 뭐 4차 산업혁명 엄청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는 이제 늘 주식시장은 그렇잖아요. 테마성으로 붐이 일었다가 한번 꺼지고 나서 정말로 기술이 이 사회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때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될 종목들이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로봇이 실제로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안 들어올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RS 오토메이션도 올해 이제 계약 체결이 됐지만 이 회사의 여러 가지 로봇 제어 기술은 국내에서 저는 1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은 꾸준히 아마 이제 또 매출 좀 늘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 때문에 빠진다 봐요. 그러면 여기서 20% 가지고 계시는데 손절했다가 뭐 다시 잡을 것인가. 근데 지금은 과연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지금 이렇게 음봉이 계속 길게 늘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그럼 손절을 했다가 과연 어디에서 잡을지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시장도 많이 빠졌어요. 뭐 스텝 밟고 또 빠지고 스텝 밟고 또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물량 털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 물량들도 많이 털렸기 때문에 시장 하락도 좀 주춤할 단계까지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일단 들고 계시는 게 좋겠고 단지 이제 15,000원 부분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는 뭐 비중을 좀 줄이세요. 왜냐하면 한 번에 15,000원, 16,000원, 17,000원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주춤했다 또 눌렸다 가고 이럴 것 같으니까 본전가 오게 되면은 비중 한 절반으로 줄이셨다가 그다음 눈치 보게 하면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RS 오토메이션 봐드렸고 전화성자님 대기하고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남해화학입니다. 네, 얼마에 사셨을까요? 13,000원입니다. 네, 비중 얼마세요, 성자님? 100%입니다. 다 사셨어요, 남해화. 네, 지난달 정도에 진입하셨을까요? 가격대가? 4월 말쯤? 4월 말에서 그 정도. 예. 100%를 사실 만큼의 용기를 일으킬 만큼의 모멘텀을 보신 게 있나요? 총장님, 남해화 특별 찍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여름이라 뭐, 또 비료 관련주고, 네. 그래서, 확신이 있으셨군요. 갈 것 같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딱히 보니까 뭐 수익권의 기회가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청자님 사시고 나서? 14,000원 정도 온 적은 있는데 예, 있죠. 그쵸? 안 파셨죠, 그때? 예, 그때 예. 절반 팔아가지고, 네. 그때 500, 절반은 50% 해가지고, 예. 뒤에
다시 또 물타기로 들어갔죠. 아, 팔으셨다가 또 사신 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 14,000원에 한번 반절 이익 실현하셨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목표가 설정 얼마 하셨어요? 남해화? 그때는 15,000원 잡고 있었는데 네. 14,000원대 돼가지고 50% 비중 축소하고 다시 2,400원, 2,500원 때 다시 그대로 다시 또 100% 만들었죠. 알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15,000원 목표가 가져가십니까, 시청자님?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요, 뭐 보유를 해야 될란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란지. 아, 이게 지금 생각이 시장 상황 보니까 오락가락 하신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지 저희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시청자님. 네. 이 차트를 보면 왜 저희 시청자님께서 고민하고 계신지가 김민정 의원 저희도 좀 공감이 되잖아요. 섹터 안에서도 남해화학에도 유독 못 가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 수정하셔야 됩니까?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시원시원하셔서 좋네요. 뭐 네. 손절해야 되는지 네네. 이런 딱 그래서 결단력이 있는 모습이 저는 뭐 비중 100%를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성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내가 자신이 있었다. 근데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매매하시면서 내가 비중 100% 했는데 손절은 못하고 남 탓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언행일치 안 되는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적어도 우리 시청자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익 실현 한번 했고 내려오면서 다시 좀 사봤는데 지금 결과물이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대응책을 고민하시는 거죠. 요즘 속된 말로 잘라야 되나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남해학이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비료주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대 비료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농협에서 이제 지분도 거의 다 갖고 있고 농협 경제지주회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남해학 자체로 올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름 테마라고 하셨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테마였고 식물 아니 뭐 곡물 비료 테마를 타고 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4월 19일 날 뭐 17,000원까지 갔으니까 좋았는데 이번에 관해서 뭐 명인의 복귀라든지 아침 방송이라든지 수도 없이 이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사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길어지고 있고 일단락이 안 됐거든요. 중국의 봉쇄령은 점점 풀려가는데 이게 질질 끈단 말이죠. 그런데 내일 이제 오늘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이겠죠. EU 가입 여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과연 만장일치로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은 안 되는데 EU 가입을 연합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땐 지정학적 리스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공사는 크거든요.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 때문에 뭐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쪽은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식물, 곡물, 비료 이거는 지정학적 사태로 좀 일어난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우리나라도 곡물, 뭐 비료 이런 가격들, 또 인도 쪽에 뭐 팜유, 밀가루 이런 가격들 굉장히 많이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의 현 상황에서 이렇게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 저가 매수를 할 때 과연 비료, 식물 이쪽에 식료 이쪽에 들어올 것이냐 수급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라면 2차 전지, 뭐 자동차, 전기차, 또 뭐 제약 바이오, 뭐 반도체, 저가 매수를 좀 더 할 수 있는 튼튼한 실적을 가진 종목들이 너무 많죠. 남해학도 실적으로 따지면 꾸준하긴 해요. 영업이익 200억대는 찍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급락한 것을 보면 다른 섹터보다 더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른 섹터가 그러니까 8% 떨어질 때 내가 가진 종목은 5, 6%만 떨어져야 되는데 더 떨어졌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EU 가입 여부에 대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식료, 뭐 비료, 곡물 테마가 시장에서는 더 이상 효과가 없거나 수급과 매기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는 정확한 반증인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손실을 좀 줄여야 되겠죠. 비중이 100%치니까 리바운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V자 반등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디폴트가 만약에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한번 넘어간다면 V자 반등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식물, 곡물 이런 테마는 지금 식료, 비료 이런 테마는 저점 깨지시면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금요일까지 저점 안 끄고 버티는데 월요일부터 지수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럼 여기도 조금 리바운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바운드 가능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전략 매도해서 지난번에 좀 버신 게 있으니까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택해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데미지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저점 깨고 8,500원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거든요. 확실하게. 그렇다고 해서 주도주 업종도 아니고 그래서 리바운드 가격 11,000원을 좀 보시고
내일 만약에 저점 8,500원을 이탈하면 그냥 과감하게 시장장님 아까 시원시원하셨는데 손절하고 내일 만약에 버틴다. 근데 월요일 날 디폴트가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좀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1,000원 정도 붙었을 때 빠져나와가지고 그 돈 갖고 다른 섹터 저점 매수하면 충분히 복구하시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버텨야 될 섹터인지 잘라야 될 섹터인지 추매를 해야 될 종목인지 이 구분 짓는 게 가장 어려운 단계인데 남해학은 지금 버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8,500원 깨지지 않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것도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고 그게 지켜진다면 11,000원 그 가격대도 꼭 기억하셨다가 더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빨리 나오는 거 이제 나머지 쪽에서 손실 많이 하는 전략 그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닙니다. 네, 100% 비중 싣고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은데 좀 마음 편안하게 이제 가져가세요, 시청자님.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남해역 봐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이것도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마음의 시름 이제 조금 내려놓으시고 좋은 종목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오늘 많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오늘 어떤 거 봐드릴까요? 웅진 싱크빅. 싱크빅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어요? 4,550원에 네, 막 물 타고 해갖고 네. 36%. 36%까지 확대가 되셨고 계속 빠지니까 더 사신 거죠, 그때. 네, 그때는 그랬는데 네. 지금은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작년 여름이신 것 같은데 맞으세요? 그 정도 한 1년 네, 되셨습니까? 몇 달 됐는데 네. 날짜는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신고가가 지금 잡히세요, 수영자님. 단가가 낮췄는데도. 싱크빅 오늘 신속화 나서 너무 낙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 좀 하고 계실까요? 아니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올라올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뭐 물을 더 타야 되는지. 기다리는 게 무의미하지 않을까. 여기에 근데 비중을 더 실으시면은 비중 너무 많아지신가 그것도 지금 내키지는 않으시는 상황이신 거죠? 예, 그리고 무슨 기업이 사주가 바뀌었단 말도 언뜻 들었어요. 요거 웅진에너지 한화 매각권 그거 말씀하시는 건지. 네, 그런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그래도 그냥 기다려도 되는 건지 그래도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숨을 많이 쉬셔가지고 심정이 저도 헤아려집니다. 지금 손절을 하실 수 있는 가격대일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2,200원 마감가 나와가지고요. 시간 투자하실 수 있는 상황인 거 감안해가지고 현금 여유도 있다. 요거까지 저희가 지금 감안해가지고 전략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바로 신규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예, 웅진 싱크빅을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웅진 싱크빅이 보니까 작년도 이제 2021년도 3월 달에 폭등이 한번 나왔죠. 폭등이 나왔을 적에 고점 부근에서 잡으셔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가격대는 폭등 나오기 전 가격대까지 지금 빠져 있죠. 그러니까 종목 내용상으로만 보더라도 일단은 좀, 일단 가격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1970원 이런 거 깨고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2,800원 정도를 지지를 하려다가 시장 빠지면서 또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웅진 싱크빅에 대해서 좋게 보는 쪽은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제 이런 교육주 같은 것들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라든가 그럴 적에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 붐을 타면서 교육주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은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을까? 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될 때 과연 이런 교육주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주도주 후보군에서는 탈락이고요. 그러면은 반등이 주도주 후보군이 안 된다면 반등이 빨리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격이 일단 2,200원짜리니까 누가 쭉 끌어올린다면은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그 섹터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그렇게 빨리 반등이 나올 만한 또 1분기도 적자 전환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저는 만약에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듯 싶어서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을 골라서 매수를 할 때 그 매수의 우선순위에서 웅진 싱크빅이 눈에 들어올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그럴 것 같질 않아요. 그래서 종목 매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굉장히 부각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굉장히 지금 뭐 4,500원에 잡으셔가지고 반토막 더 나셨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 반등이 나오면은 중대형주 쪽에서 더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은 매도 의견을 드릴게요. 좀 아프시겠지만은 많이 아프시겠지만 매도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아까 저 상담해드렸던 BH라든가 또는 뭐 삼성전기 또 제가 관심 종목 가져왔던 셀트리온 이런 쪽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먼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세 종목 중에 하나로 내일 갈아타기 해버리세요. 그냥 매도를 해버리시고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은 1년 동안 안 쳐다보시면은 그게 오히려 지금 속 타실 텐데 건강에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일단은 좀 냉정하게 바로 팔자. 가격대도 지금 설정이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진단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행하실 수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까지 함께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지금 싼 주식들 이것보다 속도 더 내면서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건강을 또 위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의견 저희가 전달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조만간 반등이 안 나올까요? 조금이라도 나오면 손실을 자르게. 최대한 줄이고 싶으신 마음을 또 헤아려 주신 거긴 한데 속도의 문제가 좀 문제라고 하셨어요. 다른 종목보다 반등 속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나온 전략이라는 점 처음에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도저히 못 파시겠으면 비중이라도 좀 줄일까요? 그러면 전문가님 못 파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반등이 못 나오냐 그러면은 반등이 나와요. 왜 반등이 안 나오겠어요? 이제 뭐 시장 반등 나오면 이 종목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데 그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요, 그럼 절대 이 종목에서 못 태어나오죠. 반등 나와도 못 파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반등 나올 때 이 종목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갈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고, 갈아탔는데 이 종목이 더 먼저 올라가면 어떡하냐 이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생각으로 종목 갈아타기 같은 걸 못 하시면은 주식으로 돈 못 버세요. 이런 것들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한다 생각하시고, 좀 반등 나오면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팔아야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비중 줄이는 것도 그렇고 네. 그냥 다 파시는 게 좋습니다. 어떡해요. 시청자님, 저희 신규 전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마음 좀 단단하게 먹어보시면 어떨까. 저도 함께 좀 의견 전해드릴게요.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존경하고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시니까 너무 썰렁해요. 또 속 시원하시죠? 이거 아마 정리하시면 더 정신건강에 좋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시청자님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반등 빨리 나올 수 있는 종목 꼭 찾아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웅진 C급이 봐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유튜브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정만님 모셔볼까요? 네, 어서 오세요. 본능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또 높으시군요. 3,400원, 비중 20%입니다. 손실을 계산하셨는데 55%가 나셨대요. 반토막이 더 났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요거는 아까 김민희 전문가님께서 추가 매수해야 되냐, 버티기 해야 되는 종목이냐, 그냥 포기해야 되는 종목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쪽입니까? 추가 매수 가능합니까, 본능? 추가 매수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법무팀에 전화 올 수가 있으니까 시장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주도주도 있고 뭐 대장주도 있고 후발주도 있고 또 테마도 있고 뭐 작전주도 있고 흔히들 개인들이 일컫는 저도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저도 물려도 보고 뭐 1년째 뭐 물려보기도 하고 또 때로 수익이 나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 나와서 전문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 주식이 절대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가 다 회사지 않습니까? 주식회사가 상장된 회사.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면 틀어지는 것도 있을 거고 못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 대장주를 하건 삼성전자를 하건 우량주를 하건 자기만의 철학과 비중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시청자님 상담도 받았지만 비중 100% 불어나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선택의 기로가 없어서 뭔가 승부를 봐보겠다 해가지고 비중을 100%한 거 그건 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왜 분산 투자라는 말이 있고 왜 분할 매수라는 말이 있느냐, 결국은 심리전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1억 넣고 10억 넣기로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주식시장에 없죠. 그리고 본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맨날 매매하고 단타하고 그 말은 잘 기다릴 수 있다. 내가 책임지는 거지.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건 정말로 제 따끔한 충고입니다. 주식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건드려요. 시간에 쫓기고 촉박하고. 본느는 색조 화장품입니다. ODM 업체인데 매출을 제가 금방 전자공시실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10분의 1 토막 났어요. 해외 매출 보니까 이제는 160억 정도 수출하던 데가 작년에 보니까 16억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죠? 돈이 없죠.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전환사채 발행. 근데 전환사채 가액을 보니까 가액 조정을 계속하고 있어요. 가액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도 무한정은 아닙니다. 근데 전환사채 가액 조정한 거 보니까 2,500원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 1,500원입니다. 그러면 수주 잔고가 있느냐? 다른 뭐 여러 가지 작전주 형태를 띈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끼가 있는 종목들도 있을 수 있지만 수주 잔고는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수주 잔고도 없어요. 그러면 수주 잔고라도 뭔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가 됐던 간에 좀 느긋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여기 수주 받아놓은 게 몇백억 있구나, 500억, 600억 이렇게 있구나. 근데 수주 잔고도 없고 전환사채는 계속 발행하고 가액 조정하고 색조인데 리오프닝 지금 바람도 못하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전무하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전환 가액 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더 득을 보게 해줄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중 20%인데 물을 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청자님 얘기도 물을 탔어요. 선택적으로 단가를 좀 낮췄는데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이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손실은 커지고 심리적으로 더 쫓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을 하시다 보면 제가 매번 제 가족분들한테 저는 이제 회원이라고 지칭하지 않는데 말을 안 들으세요. 이거를 예를 들어 3천만 원만 하라고 했다. 그럼 잃어가세요. 이제 나중에 고해성사하시죠. 사실은 이랬다. 어떻게 해결해 드릴 수가 없죠. 결국은. 그러니까 비중을 지켜가면서 하는 거 뭐 성향 차이입니다. 100%를 하셔도 좋고 나의 투자 철학이 30%를 해도 좋은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은 비중이 20%도 옆에 뭐 신기수 전문가님 계시지만 이거 많아요. 네, 많습니다. 물론 담보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담보금을 보유하신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종목은 10% 15%라는 거예요. 내가 한 3억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한 3천만 원 정도. 잘 되면 또 이런 스몰캡 종목들이 바람을 좀 타거든요. 그러면 좋은 거고 안 됐을 때 내려갔을 때 버틸 수 있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리도가 무너지면서 짜증밖에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창출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만 매달리게 되죠. 저는 무조건 반대고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측에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요. 사측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뭐 흔한 말로 제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걸 붙여드리고 뭐 주포라는 게 있을 수 있죠. 언제쯤 움직일까 이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도 없고 전환사채 가액도 조정이고 저라면 좀 빠지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주 잔고라도 좀 버티고 있다. 예를 들어 어디라 공시계약이라도 해서 한 5, 600억 해놨다. 이러면 수주 잔고는 거짓이 없거든요. 거래 계약 공시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 저는 리바운드도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칼 같은 진단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도 가슴 아프지만 좀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고 네, 본의 여러 가지 뭐 부연 설명 덧붙여가지고 설명해 주셨는데 힘드네요. 네, 본의에 대한 또 과감한 결단 한번 내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바닥을 예측하기가 너무너무나 힘들고요. 지금 단계성 이런 순환 매장세도 따라가기가 너무 버겁고 종목을 들고 있자니 이게 또 이제 많이 불안하시고 버티는 게 정말 맞을까라는 미련한 선택일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너무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내일장은 좀 반등을 볼 수 있을지 네, 신규 전문가님 어떻게 내일장 준비해 주시겠어요? 내일장 당장에는 모르겠어요. 내일장 당장에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구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저는 코스피가 2,300에서 400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하지 않을까 예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2,300 부근까지 거의 빠져버렸죠.
저는 이 정도면은 일단 뭐 바닥 형성 흐름이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 네. 보이는데, 근데 요즘에 굉장히 거칠게 움직이죠. 코스피뿐만 아니라 뭐 코스닥은 뭐 4%가 빠지는 게 뭐 연속적으로 나오니까 엄청나게 지금 두려운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도 이런 시장 뭐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실 거예요.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이렇게 급락 구간은 늘 형태가 다르게 오기 때문에 네. 늘 처음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또 그 급락 구간이 또 언제 있었냐 싶을 정도로 또 올라가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고 그래요. 지금 이제 바닥이 과연 어디냐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이 저는 가까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이제 뭐 바닥 형성 흐름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일단은 좀 기술적으로 안정화되는 부분들은 좀 확인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어도 뭐 첫 번째 신호는 코스피가 5일선 회복 정도는 해줘야지. 네. 그래야지 뭐 심리가 이제는 뭐 매도 심리가 아주 급한 거는 좀 불이 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의 안정화 이제 신호는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7월 달에 이제 미국의 이제 GDP 확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역성장이면은 이제 그 1분기 때 역성장 했기 때문에 2분기 연속이면은 이게 리세션이잖아요. 그렇게 돼도 저는 그때 이후로 이제는 재료 노출로 반등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네, 네. 만약에 7월 달에 공식적인 리세션은 아니다라고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안도성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7월 달에 제 생각에는 이제 반등 장세가 좀 나올 것 같고요. 적어도 7월 초에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조금 정체 구간이 있다가 그걸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빠졌다 오르든지 아니면 바로 반등이 나오든지 뭐 이런 장세가 연출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는 투자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은 네. 일단 포트 보시면서 아까 어떤 종목들은 자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라야 될 종목과 들고 있어야 될 종목을 선별해가지고 네. 잘라야 될 종목들은 좀 현금화를 시켜놓으세요. 왜냐하면은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종목들로 잡을 수가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 좀 해놓으시고,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 내가 조금 사봐야 되겠다라고 이런 것들 한번 좀 골라놔 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시고, 저는 기술주는 일단 뭐 낙폭과되기 때문에 반등 나올 때 무조건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네. 하반기 때 자동차는 수요가 너무 지금 세요. 그래서 못 만들어서 못 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자동차도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엔터님 하이브 때문에 덩달아 다 빠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 소화되면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또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 앞으로는 뭐 그 대세가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이제 게임주들이 그런 것들 타면서 또 올라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 저는 관심 가지고 있고,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패닉 상태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리시고, 저는 바닥 형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절망보다는 이제 조금씩 그런 것들은 거쳐가면서 좀 희망이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는 왔다.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도 아까 웃으신 또 웃음을 지으셨는데 내일장 모르시겠죠? 김민준 네? 전문가님도. 아니 저는 신규 전문가님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방송하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우크라이나 EU 가입 여부가 있어요. 이거 지정학적 리스크가 정말 일단락 될 수 있을지 좀 저도 궁금하고, EU에서 투정을 좀 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미국하고 대리전 양상이기 때문에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원달러 환율이 무서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달러 인덱스의 어떤 연동성 관계를 생각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에 정말 왼수를 졌는지 외국인들이 원달러 환율을 부추기고 있다,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러시아 디폴트가 이제 주말에 발표가 됩니다. 일요일 날. 지금 이거는 알 수가 없죠. 진짜 디폴트가 됐을 때 어떠한 시장에 충격파가 올지는 알 수가 없는데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용 잔고가 좀 줄었습니다. 이제 2조 넘게 줄었는데 드디어 20조가 깨졌어요. 투매 물량이 이제 오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좀 V자 반등을 예상을 하는데, 결국은 러시아 디폴트까지 무난하게 넘어간다면 다음 주 V자 반등이 좀 예상되고 있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김수희 앵커님이랑 낮에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언행일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 그러면 지난번 코로나보다
뭐 많이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그다음에 제가 요즘 미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가스라이팅 당하시면 안 돼요. 예. 항상 지나고 나서 보면 아까 신규 전문가님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은 내가 포트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될 종목, 버텨야 될 종목만 선별화하시고 제 관심은 역시나 제약바이오, IT 그리고 신재생, 전기차 쪽에 관심을 둔다면 그래도 V자 반등 때 종목이 좀 정상화된다든지 또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좋은 답변이 아니었어도 오늘 사이다 같은 두 분의 멘트 때문에 오늘 속뻥이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게시판에도 그런 걸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너무 고민 많으시네요. 보니까. 네, 좀 냉정한 진단도 나왔고, 그래도 버텨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희망적인 진단도 저희가 함께 도와드렸는데, 결국 최종 또 판단의 몫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시장 판단해 주시면서 잃지 않는 매매 당분간은 조금 더 저희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진시즌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황 분석의 대가 김동현 전문가님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명인들의 복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